KF-21 보람의 개발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돌파구 중 하나는 바로 3500도 고온을 견디는 극초고온 내열 소재의 개발이다. 기존까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소수의 군사기술 선진국만이 보유하고 있던 이 내열 복합 소재는 제트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 노즐, 후방 동체 등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받는 핵심 부위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전략 소재다. 이번에 한국이 자체 기술로 이를 개발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소재 과학의 진보를 넘어 방산 주권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해당 내열 소재는 초고온 산화 환경에서도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무게까지 대폭 줄일 수 있는 특성을 지녔다. 이는 고속 기동과 고도 유지, 스텔스 기체의 형상 유지에 직결되는 기술이며 기존 티타늄 합금이나 인코넬 계열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술을 통해 KF-21은 후방 노즐부에 적용되는 내열재를 전량 국산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곧 항공기 전체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유지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해당 기술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 재료연구원, 국내 방산업체 및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확인되며 개발에는 약 7년에 걸친 연구와 수천 회에 달하는 열충격 실험이 포함됐다. 개발진은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 소재, CMC에 기반한 신소재를 고안했으며 이 소재는 기존 금속 기반 소재보다 열전도율이 낮고 내식성, 내산화성, 내열 충격 특성이 모두 우수하다. 특히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도 형상이 유지되고 열변형률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5세대 및 차세대 항공기 엔진 시스템에 직접 적용 가능하다. 며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 진입 문턱을 넘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기술이 향후 수출용 전투기 버전에도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KF-21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향후 수출 시장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산 무기 구매에 정치적 제한이 따르는 국가들에 있어 KF-21의 국산 내열 소재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해당 소재가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 ITAR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무기 수출 시 제한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매우 큰 전략적 장점이다. 한편 이번 내열 소재 개발은 단순한 항공 분야를 넘어 로켓, 우주선, 극초음속 무기체계 등 다양한 군 민간 분야로 확장 가능하다. 극한 온도를 견디는 이 기술은 우주 발사체의 노즐, 극초음속 활공체, HGV, 외피, 고속 미사일 연소실 부품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이 차세대 전략 무기 개발에 있어 중요한 기술적 기반을 갖췄다는 뜻이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이번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 보호 및 수출 허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상용화를 위한 생산 라인 확대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현재 소재 개발을 주도한 재료연구원은 경남 창원의 시범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이며 향후 연간 20대 이상 KF-21에 적용 가능한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공정에는 국산 열처리로, 세라믹 코팅, 고속절삭 가공 기술 등이 함께 투입되며 부품 단가를 해외 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국 공군 측도 이 기술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공군은 내열 소재가 적용된 KF-21 블록 2 초기형에 대한 시험 평가를 내년 중 진행할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전투기 운용 효율성과 정비 주기가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온 고압 상태에서 작전하는 동안 부품 마모와 열 손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비 비용이 절감되고 수명 주기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내열 소재의 개발은 한국이 더 이상 방산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공급국으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KF-21 자체가 한국의 자주 국방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면 그 내부를 지탱하는 핵심 소재의 독립은 그 상징에 실질적 힘을 부여하는 기반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전통 강국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전투기의 핵심 심장과 피부까지도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향후 KF-21은 단순한 한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첨단 소재 기술력과 군수산업 전체 생태계가 통합된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며 그 기반에는 이번 3500도 내열 소재라는 혁신적 돌파구가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국내외 방산 시장에서 활용될지, 또 어떤 연쇄 혁신을 불러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앞서 작성한 기사에 700자 분량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KF-21의 내열 소재 개발과 관련하여 연계 기술, 향후 전략, 그리고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까지 포함해 확장한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내열 소재 기술 개발은 국내 소재 기업과 방산 중소기업의 협업 모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온 환경을 견디는 복합 소재는 단지 항공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원자력 발전, 차세대 배터리, 그리고 극지 탐사 장비 등에서도 충분히 응용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고성능 항공 소재의 산업 육성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며 관련 소재를 국가의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해 장기적으로 투자와 인재 양성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AD와) 한국재료연구원은 후속으로 내열 소재의 2단계 고도화 기술에 착수한 상태다. 기존 3500도 내열 복합 소재를 더욱 가볍고 유연하게 개선한 차세대 버전의 개발이 목표이며 이는 향후 극초음속 무인기, 차세대 스텔스 드론 플랫폼에 직접 적용될 예정이다. 동시에 KF-21의 블록 3 이후 버전에 들어갈 추진체 핵심 부품도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율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내열 소재 개발이 한국 방산 기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엔진, 레이더, 미사일 유도 기술과 같은 최상위 기술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이를 구성하는 세부 소재와 구성 요소까지도 완전 자립의 길로 들어섰다는 평가다. 이는 단순히 수입 대체를 넘어 기술 내재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으로 결국 KF-21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기술 주권이며 동시에 방산 자립의 진정한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심장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3500도의 열을 견디며 작동하는 국산 내열 소재는 그 모든 기술적 상징성의 결정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이 만든 이 소재 하나가 세계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다.